서울 변두리의 작은 주택가.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워낸 이미숙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녀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며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분이었죠. 지혜야, 엄마가 널 잘 키웠지? 명문대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고 돈 잘 번다는 사업가와 결혼까지. 이제 엄마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지혜야. 갑자기 웬일이니? 밥은 먹었니?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니? 엄마, 저희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요.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 아, 그래.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집을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엄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이 집을? 하지만 지혜야, 이 집은 엄마, 우리와 함께 살면 되잖아요.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과 함께 사는 것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3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너희 신혼집에 친정엄마가 같이 살아도 되니? 엄마, 그런 옛날 생각은 그만하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말이죠. 미숙은 평생 모은 적금과 함께 모든 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세보금자리를 기다렸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파트는 아직 입주가 안 됩니다. 당분간 이 원룸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지혜의 남편 사위가 안내한 곳은 지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열악한 곳이었죠. 여기서? 하지만 당분간이라는 게 한 달 정도면 될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숙이 전화를 걸면 지혜는 바쁘다며 통화를 피했고 가끔 만나더라도 아직 준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원룸에서 미숙은 홀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집주인은 수리비가 많이 든다며 미적거렸고 지혜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동네 사람을 통해 지혜 부부가 이미 강남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혜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며칠 후에야 지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혜야, 너희 이미 아파트에 들어갔다면서? 엄마는 언제? 엄마, 그게 아파트가 생각보다 좁아서요. 시어머니까지 계시니까.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당분간 더 그곳에 계세요. 나중에 더 좋은 곳을 알아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그저 집값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미숙은 원룸에서 쫓겨났습니다. 몇 달째 밀린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마저 끊어진 상황에서 집주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짐을 내놓은 것입니다. 68세의 미숙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갈 곳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미숙의 길고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밤을 지하철역에서 보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몸을 맡긴 채 미숙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역무원이 몇 번이나 깨우며 이동하라고 했고 그녀는 역에서 역으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혜를 잘못 키웠나? 미숙은 딸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딸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았다는 자괴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은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찜질방에 있으려면 15,000원이 필요했는데 가진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미숙의 몸은 급속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추위에 떨어야 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죠. 가끔 무료급식소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잠들었던 미숙이 깨어나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하지만 새벽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눈을 뜨니 중년 남자가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태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추운 곳에서 주무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미숙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고 볼 순 없어요. 저희 집이 가까우니까 일단 따뜻하게 좀 쉬시고요. 태주는 미숙을 부축해 자신의 서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는 그는 최근 아내를 잃고 중학생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시고 따뜻한 차부터 드세요. 태준이 건넨 따뜻한 차를 받으며 미숙은 오랜만에 사람의 온정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은 어디세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68세의 딸에게 버림받아 노숙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정이 있으시는군요. 괜찮습니다. 당분간 여기 2층 작은 방에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고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실 저도 최근에 아내를 잃고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데 집안일이 서툴러서 힘들었거든요. 서로 도우며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숙은 태준의 서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미숙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태준의 아들 민우는 중학교 2학년으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수학 문제 너무 어려워요.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진다. 미숙의 30년 교직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하고 체계적인 설명에 민우는 점점 수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와, 할머니, 이제 이해됐어요. 진짜 쉽네요. 그렇지? 수학은 원리만 이해하면 정말 재미있단다. 민우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자 태주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민우가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죠. 곧 소문이 났습니다. 서점에 공부를 정말 잘 가르치는 할머니가 계신다는 소문이 말이에요.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수학 좀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해요? 미숙은 이 아이들을 보며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30년간 교사로서 쌓아온 경험이 다시 필요한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점은 점차 동네 아이들의 공부방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이 모든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서점의 활기가 넘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니까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서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야말로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행복합니다. 그런데 미숙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지혜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죠. 지혜야, 엄마는 잘 살고 있단다.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미숙은 원망보다는 딸의 안부를 걱정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점 앞 벚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미숙은 자신의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68세에 시작된 새로운 삶이 그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미숙과 태준,
민우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고, 낮에는 서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도 수학 9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우가 이제 완전히 수학 마스터가 되었구나. 아빠, 할머니 덕분에 우리 반에서 수학 1등이에요. 태주는 이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과 아들에게 미숙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우가 이렇게 밝아진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태준아, 나도 너희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서점은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서 숙제도 하고 미숙에게 공부도 배우고 태준이 추천해주는 책도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영어 시험 95점 받았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공부법 정말 좋아요. 할머니, 우리 학교에 와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미숙은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지혜야? 미숙은 놀라서 일어섰지만 지혜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 살고 있단다. 살고 있다고요? 이런 데서요? 지혜는 서점을 둘러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어머니가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엄마, 저 왔으니까 이제 같이 가요. 제가 제대로 모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지혜야, 갑자기 무슨... 사실은 저희가 파산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고 지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IT 회사에서 투자한 신기술이 실패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남편도 책임을 지혜에게 떠넘기며 이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엄마가 아니면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미숙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딸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중한 딸이었으니까요. 괜찮다, 지혜야. 엄마가 있잖니. 그런데 지혜는 미숙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왜 남의 집에서 살고 계세요? 태준 씨는 우리 가족이야. 나를 구해주신 분이고. 가족이라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이 엄마를 이용하는 거 모르세요? 지혜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태준도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지혜 씨, 어머니는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서로 도우며.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지세요. 지혜의 날선 말에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도 무서워하며 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지혜야, 그러면 안 된다. 태준 씨는 엄마, 저 사람들이 엄마를 세뇌시킨 거예요. 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혜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는데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제 엄마예요. 이 사람들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 미숙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딸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언제부터 이런 아이가 되었니? 저요? 저 잘못했나요? 엄마를 찾으러 온 제가 잘못한 거예요? 찾으러 왔다고? 지혜야, 너는 나를 버렸잖니.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상황이 어려웠으니까요. 그래, 어쩔 수 없었지. 하지만 이분들은 나를 어쩔 수 없어서 도와준 게 아니야. 진심으로 가족이 되어준 거란다. 지혜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가족? 엄마, 정신 차리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이 어떻게 가족이에요? 그날 밤 지혜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미숙과 태주는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그 밤 미숙은 병실에서 잠든 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딸과 새로운 가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지낸 지혜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미숙은 매일 병문안을 다니며 딸을 돌보았고 태준도 가끔 음식을 가져와 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행패를 부려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 지혜야. 엄마를 버리고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 없이도 행복해 보이니까 왠지 더 화가 났어요. 지혜의 솔직한 고백에 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들었단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태준이 민우와 함께 병문안을 왔습니다. 지혜 씨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태준 씨, 그동안 폐만 끼쳐서. 지혜는 태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어머니를 잃었을 때 비슷했거든요. 민우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할머니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저희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혜는 민우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할머니를 잘 모셨구나. 퇴원 후 지혜는 서점에서 며칠을 지내며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와 공부하는 모습, 태준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민우를 친손자처럼 아끼는 모습을 보며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지혜야, 너도 힘든 상황이었잖니?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엄마를 이용만 하고 버렸어요. 지혜는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도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태준 씨,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지혜 씨,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지혜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태준 씨,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지혜야? 엄마의 교육 경험과 태준 씨의 서점 운영 노하우, 그리고 제 IT 기술을 합쳐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사업? 책과 교육을 결합한 공간이에요.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엄마가 커리큘럼을 만드시고 태준 씨가 공간을 관리하시고 제가 온라인 시스템이나 마케팅을 담당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미숙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가능해요. 엄마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이 동네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가진 IT 기술과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준은 서점 운영의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했고 미숙은 30년간의 교직 경험을 살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기존의 서점을 확장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층은 서점과 카페, 2층은 학습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미숙이 직접 개발한 학습법과 태준이 엄선한 도서들, 그리고 지혜가 만든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름은 책과 배움의 공간이라고 지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따뜻하면서도 목적이 분명해요.
개장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미숙의 교육 실력을 알고 있던 동네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할머니, 새로운 공간 정말 멋져요. 이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겠어요. 미숙은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부산에서 가맹점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정말? 우리 작은 시작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대구, 광주, 대전, 전국 각지에서 가맹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지혜는 체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했고 미숙은 가맹점 운영자들을 위한 교육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1년 후 책과 배움의 공간은 전국에 50개의 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교육 총괄이사로, 태주는 운영이사로, 지혜는 대표이사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지혜야, 너희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야.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68세의 노숙자가 되었던 할머니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일궈낸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분들과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된다니 정말 뿌듯해요. 미숙은 이제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1호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과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고 민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기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어머니와 새로운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1호점 앞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태준, 민우, 지혜와 함께 꽃구경을 나왔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지혜야.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저도요.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럼 우리 민우,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태준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68세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미숙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꿈도 꾸지 못했던 성공을 이뤄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때 공원에서 쓰러져 계신 할머니를 못 봤다면. 태준아, 그건 우연이 아니었을 거야. 운명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우리가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어요.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언제까지나. 이렇게 책과 배움의 공간은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미숙의 교육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미숙은 종종 말했습니다. 인생의 끝은 없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내가 증명했잖니.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죠. 지금도 미숙은 1호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준과 민우 그리고 지혜와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시 피는 꽃,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다시 피는 꽃은 68세의 딸에게 버림받아
노숙자가 된 전직 교사 이미숙이 새로운 가족과 만나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